한반도 남부에는 왜 작은 나라밖에 없었을까? 3세기 초 백제. 당시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에는 이미 통합된 실체로서 고구려, 부여와 같은 연맹 왕국들이 성장하고 있었는데 한반도 남부에는 성읍국가 수준을 벗어나는 나라가 없었다. 왜 그랬을까? 3세기경 한반도의 상황을 보면 이러했다. 사만의 위쪽에 낭랑, 대방군이 자리잡고 있었는데 이곳에는 3세기 초부터 공손시 정권이 들어서 중국의 지방정권으로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터였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중국과 한반도의 경제 문화적 수준 차이는 상당히 컸다. 중국에선 이미 마차가 다니고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비단, 도자기, 청동거울, 칠기 등의 문명이 널리 사용되고 있었는데 갓 문명의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한반도 남쪽에서는 여전히 실생활에서 토기를 사용했고 가축을 다룰 줄 몰랐고 물자도 조악하기 짝이 없었다. 때문에 사만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한반도 서북쪽의 낭랑과 대방은 그야말로 진귀한 물건들로 가득 찬 선망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그런 사정을 모를 낭랑 대방이 아니었으니 그들은 사만 성읍국가들에게 선진 문물을 나눠주면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그러자면 고분고분 말 잘 듣는 힘없는 세력들이 필요했는데 자칫 통합된 거대한 세력이 등장하면 낭랑 대방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공손시 정권은 분열 정책의 일환으로 그들이 가진 선진 문물들을 교묘히 이용하고자 했다. 먼저 공손시 정권은 대반군의 교역 전담기관을 만들어서 4만 80여 개국과 외 30여 개국의 성읍국가들 모두 이곳을 통해서만 물건을 받아볼 수 있겠다. 그러면서 대반군은 물건을 어느 한 세력에게만 몰아주지 않고 개별적으로 나눠주어 큰 세력이 형성되지 못하게 하여 통합이 되지 못하도록 애를 썼다. 4만 세력을 자기 방식대로 통제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한반도 남부는 통합된 나라로 성장하지 못하고 조그만 성읍국가로 분열되어 있었던 것이다. 기리영 전투, 마한의 중심이 백제국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사건. 3세기 전반까지 사만 지역에서 최강자는 천안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목지국이었다. 그런데 238년 낭랑 대방의 주인이 공송치에서 위나라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새롭게 주인이 된 위나라는 한반도 남부에 대한 새로운 통제 방식을 단행한다. 지난해 8개 국가는 대방군 대신에 낭랑군으로 가서 물품을 받아가라는 말이었다. 그렇게 되면 지난해 국가들은 당시 꼭 거쳐가야만 했던 목지국을 지나지 않고 직접적으로 낭랑과 교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곧 목지국이 누리던 그동안의 권위와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과도 같았다. 때문에 빈정이 상한 목지국은 마한의 국가들을 꼬드겨 대방을 공격하기에 이른다. 이른바 기리영 전투는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처음에 마한 연합군의 공격이 거세 대방의 태수가 전사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곧 낭랑이 원군을 보내니 상황은 역전이 되고 결국 마한 연합군은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 이때 백제국도 마한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였다. 다만 전면에 나서진 않았다. 전쟁의 패배로 목지국의 위상은 크게 추락하고 마한의 성읍 국가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목지국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여론이 불거지게 된다. 이러한 때 백제의 고이왕은 불만 세력들을 규합, 목지국과 싸움을 건다. 그리고 전쟁은 백제의 승리로 귀결이 되고 백제는 경기도, 충청도, 전라북도 일부 전역을 아우르는 거대 세력으로 성장하게 된다.